포르투갈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뭐 주요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국토 면적은 좀 넓은 편이죠. 네, 국토는 좀 넓은 편이고 네. 또 경제 규모만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거의 뭐 27개 회원국 중에서 좀 중하위에 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GDP 규모가 대충 한 2,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 1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로 따졌을 그래요? 때는. 그러면은 뭐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 뭐 5분의 1 뭐 해서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사이즈. 작은 나라군요. 예, 근데 또 이게 인구 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1인당 GDP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랑 한 대충 한 10,0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4,000불 정도 되면 네. 포르투갈이 한 24,000불 정도. 예.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도 좀 낮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럽에서 1,000만 명이면은 뭐 큰 나라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포르투갈은 뭐해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포르투갈 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베리아 반도의 이제 저쪽 대서양을 갖다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워낙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크면은 그 옆에 조그맣게 그렇죠. 붙어 있는. 왼쪽으로 네. 길게 이렇게 좀 국토가 이렇게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그 나쁘지 않은 기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후가 좋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스페인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후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은 그래요? 또 지중해를 갖다 끼고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르투갈만 해도 이렇게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서 이제 관광업이 워낙 중요한 또 경제 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또 메인 수출 국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포르투갈이. 브랜드가 있나요? 포르투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자체 브랜드는 거의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네. 대부분 다 뭐 메르세데스나 또는 이제 외국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공장이 제가 뭐 오늘 아까 찾아보니까 5개 정도가 공장이 브랜드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의 브랜드인데 거기에 제조 공장을 차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 올리브 오일 같은 약간 식물성 오일들을 갖다 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류. 네. 의류. 예, 의류나 뭐 섬유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르투갈한테 많이 그 섬유 뭐 직재료 뭐 이렇게 의류 같은 거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포르투갈 브랜드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의류에 별로 관심은 없으신 우리 연구님. 그래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유럽 전체에서 소득 순위 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 주로 하는 산업들도 사실 유럽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청 공장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런 분위기군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포르투갈의 주요 수출 국가가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의 주요 수출국이고 수입국이고 하고요. 교육을 유럽 내에서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뭐 미국이라든가 또는 저기 뭐 중국 네. 또는 앙골라 이런 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앙골라도 주요 수출국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왜요? 앙골라는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앙골라하고는 또 생각보다는 또 많이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포르투갈이 우리가 이제 축구할 때 말고는 별로 들어볼 일이 없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예전에 이제 유럽 금융 위기, 재정 위기 네. 때 이제 피그스의 그 피가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피죠. 네. 맨 앞에 있었던 피. 그때는 왜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09년 10년도에 이제 그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네. 2009년 그때 이제 그리스에서 정권이 그때 한번 교체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그리스에서 원래 재정 적자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봤더니 재정 적자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나왔던 그렇죠. 거죠. 이거 믿을 수 있냐? 이게 다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 그리스 정부에서 발표했던 건데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 그럼 다른 비슷한 남유럽 국가들도 다 비슷하게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럼 그리스도 안 좋은데 그럼 다른 나라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남유럽 국가들이 그때 이제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뭐 다 같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에서 원래대로 먼저 촉발이 됐었는데 그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다른 유사한 어떤 재정 구조나 정부 부채를 갖고 있던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으로 이게 이태리로 이렇게 좀 퍼져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도 같이 그때 좀 약간 심각하게 경제 위기를 한번 직면했었고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또 구제금융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됐든 간에 좀
한번 2010년대 초반에 좀 경제적으로 크게 한번 휘청거렸던 그런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가 높았던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는 해결됐나요? 재정 적자는 진짜 확실히 해결이 됐고 지금 상대적으로 그리스나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재정 적자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포르투갈은 그때 구제금융 받고 나서 네. 이렇게 경제 개혁을 막 했거든요. 이제 뭐 공공 부분의 임금도 삭감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약간 방만하게 운영됐던 연금도 좀 막 약간 개혁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정부 지출을 갖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갖다 많이 줄였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가 많이 개선이 됐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재정 적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 정부 부채는 아직까지는 좀 높습니다. 좀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높긴 한데 갚지는 못했다 이게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필이면 이게 계속 줄여 나가다가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제 주요국들이 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 2010년대 수준하고 비슷한 정부 재정 그 국가 채무를 갖다 좀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왔을 때 야 포르투갈 위험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옆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보면은 뭐 정부 부채가 보면 뭐 그리스랑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막 다 150% 넘거든요. GDP 대비 우리가 이제 네, 네.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프랑스도 좀 높고 뭐 네. 그다음 벨기에도 조금 높은 수준이고 뭐 이제 그다음 포르투갈도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포르투갈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포르투갈도 그 정도 수준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0점 넘는 정도. 150까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대충 한 100%에서 좀 넘는 정도. 아, 그래요? 예, 100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국가 채무 갖고 포르투갈 경제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랑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굉장히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좀 국가 채무가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0년대랑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막 국가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을 이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2010년대 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포르투갈이 우리가 또 그리고 아는 게 하나가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 쓴다. 요거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식민지였던 거죠. 그렇죠. 식민지였고 어떻게 보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국가가 또 브라질 한 나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스페인 쓰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죠.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래서 1822년에 이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에서 이제 독립을 했고 네네. 그래서 딱 200년 된 거예요? 딱 200년 올해가 딱 20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9월 달에 그때쯤 뭐 200주년. 포르투갈 200주년 뭐 행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네네. 전반적으로는 그때 비슷하게 뭐 영국의 그 독립하고 나서 근데 오히려 포르투갈보다 영국이 또 영향이 그때 초반에 좀 많이 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포르투갈이 뭔가 좀 많이들 얘기하는 게 브라질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포르투갈 경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그때 좀 약간 안 좋아졌다, 휘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뭐 그 독립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포르투갈하고 브라질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좀 더 영향이 좀 더 셌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또 오히려 더 주요 기업들이 그 남미에 지출하면서 또 브라질에 많이 진출하는데 스페인은 스페인에 비해서도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기업들이 초반에 들어갔다가 네. 그 경쟁에서 밀려서 많이 빠져나오고 오히려 이제 스페인 기업들이 때문은 아니라 반감도 그 제가 알기로는 한 그 독립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제 그 독립에 따른 어떤 그런 뭐 배상금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약간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반감이 없잖아 있었고 근데 오히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기업들도 좀 경쟁력이 있는데 가서 또 많이 그 경쟁력을 갖다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포르투갈 기업들이 좀 물러나고 스페인 기업들이 오히려 그 남미를 비롯해서 이제 브라질에서도 좀 더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그 은행이라든가 뭐 텔레포니카 뭐 약간 뭐 통신 기업들도 그렇고 산탄데르 은행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스페인 은행들 스페인 기업들이 지금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네요. 사실. 그렇죠. 생각보다는 뭐 말만 빌려줬지. 스페인보다는 뭐 그렇죠.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그걸 갖다 이제 유지를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이 스페인하고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대조되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말은 같이 쓰는데 뭐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래도 브라질이 한 스페인, 그래서 포르투갈의 한 교역으로 봤을 때는 한 10위권에서 한 2, 3위권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워낙 포르투갈은 이제 EU 회원국이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EU 회원국하고의 교역이 아무래도 많고요. 이게 또 유로화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주요 교역국은 상당 부분이 탑 10 안에서는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이고 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고요. 예, 중국 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교육이 우리하고는 교육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상품 네. 같은 거 보면 메이드 인 포르투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수출하는 국가 대세계 수출에서 뭐 포르투갈은 한 59위 정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네, 수출 전 아, 대세계 우리 거 수출에서. 사지도 않아요? 그래도 한 7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아 시장 자체가 워낙 네, 워낙 작으니까 또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00만 명밖에 안 되면은. 수입 같은 경우는 또 65위 정도 가 돼서 한 4억 달러를 갖다 우리가 또 포르투갈한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포르투갈은 흑자군요. 그렇죠. 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뭐 합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는 뭐 합성 수지라든가 네. 또는 승용차, 반도체 이런 거 좀 많이 수출해요.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포르투갈한테 뭐 직물제 의류라든가 또는 의약품, 뭐 신발, 승용차 이런 걸 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뭔가를 하나로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렇게 세 나라였었나요? 더 받았나요? 네, 그때 뭐 실제로 받은 것은 세 나라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보증식의 어떤 그런 예 그래서 뭐 실제로 받은 건 세 나라. 네. 그러면 다 갚았나요? 그런 거는? 그리스 이제 거의 다 갚아 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아마 올해쯤 되면 아마 거의 그때 빌렸던 돈을 갖다가 갚는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은 다 갚았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구제금을 받던 국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재정 위기에서는 이제 약간 거의 회복이 돼가는 그래서 2016년 17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는 어떤 순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딱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초 또 스케줄보다는 좀 더 다시 이게 뒤로 빼고 오다게 되는 밀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남유럽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왜 다 같이 비슷한 그러니까 한 나라는 저기 있고 한 나라는 뭐 북유럽에 있고 뭐 이랬으면은 뭐 약한 나라들이 뭐 흔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 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 관광이 강해서 그런가요? 뭐 관광이 강했던 측면도 있는데 네. 이들 나라들이 특히 남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E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비교할 때 EU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 네. 국채 시장에서 뭐 채권을 갖다 발행했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확.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채를 발행을 해도 갚아야 될 이자가 낮다 보니까 근데 이들 나라들이 갑자기 막 경제의 어떤 그런 체력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단순히 뭐냐 돈 빌리기 EU 썼다. 회원국이 되고 유로 회원국이 되다 보니 이 이전과 달리 이제 풍부해진 거죠. 쉽게 뭐 저금리로 다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인가 했는데 보통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서비스에 많이 투자를 했고 뭐 관광 이런데 투자하고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그때 막 화랑이었을 때 좀 뭐 어떻게 보면 화랑이었을 때는 그게 부동산 때문에 많은 뭐 경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성장도 했던 측면이 있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외투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제조업을 갖다 많이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풍부해진 유동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갖다 하다 보니 이게 서비스나 특히 관광 이런 부분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가 이제 한번 꺾이게 되면 자체적으로 뭔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다 상실을 하다 보니 이게 그 당시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직후에 재정위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원래대로 하면 관광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도 안 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뭔가 만회할 수 있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또 좋지가 않다 보니 한번 이렇게 경기를 타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급속하게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이라는 받침에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더해지면 굉장히 그렇죠. 좋은데
이게 약한 상태에서 서비스업 강화되다 보니까 위기에 취약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런 풍부한 그런 유동성을 갖다 이제 약간 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되게 좀 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좀 연금을 갖다 주다 보니까 그쪽 국민들도 이제 그 연금 받고 사는 이런 거에 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적응해졌고 익숙해졌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결국은 관광 산업이 있어서 조금 오히려 방만했던 느낌이네요. 또 있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빚은 이제 상당 부분 갚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췄고 상당 부분. 그러면은 지금은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주요한 뭐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아직까지는 다 부채 규모는 높습니다. 한 100% 다 이상이고 GDP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됐든 간에 EU 집행에서 이게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뭔가 그 제약이 들어가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EU 집행에서도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부채가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뭔가 그죠. 문제를 갖다가 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위축이 되도록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을 갖다 좀 지출을 해라 이런 쪽으로 그 지난 한 2, 3년 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좀 뭐가 있든 간에 좀 이번 이 코로나19가 좀 지나가고 또 하필이면 코로나19가 좀 회복되는 상황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에너지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특별히 그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위험하다. 뭐 다른 나라들보다 포르투갈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산업의 구조, 제조업이 밑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유럽 위기 이후에 좀 됐을까요? 진행이 됐을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이 돼가는 것 같고요. 제조업이 좀 생겼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포르투갈이 경제 개혁을 하고 나서 그 스타트업 이런 약간 이게 그 동안에 어떤 우리가 좀 약간 노후내로 했었던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구제교육 받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들의 경제를 갖다 어떻게 그러면 이끌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그때 이제 막 스타트업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 또 좀 많이 활황이 돼서 그래서 EU 내에서도 아직까지 뭐 주요 뭐 프랑스나 독일 뭐 스페인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뒤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이? 네, 포르투갈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달리 좀 포르투갈도 이제 좀 다르게 좀 약간 이제 경제 산업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위기 이후에는 뭐 지금 뭐 일시적인 코로나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뭐 꽤 그래도 체질 변화 잘 했고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다른 뭐 피그스 그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포르투갈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뭐가 있든 간에 경제 개혁도 하고 이러면서 좀 뭔가 좀 경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